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민선 6기 비전과 시장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내년도 강원도 예산 확보 목표액인 5조 7천억을 초과하여 6조 원의 도 예산을 확보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목표를 무난히 초과 달성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시정의 키워드가 성장과 복지의 확대를 통한 도민소득 3만 불 돌파, 복지 예산을 전체 예산의 33%까지 늘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각각의 키워드가 갖는 의미와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그리고 추진 과정의 어려움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선 첫 번째 목표인 도민소득 3만 불 돌파는 우리 강원도의 목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목표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2만 불을 돌파한 지 7, 8년이 됐는데 아직도 3만 불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3년 3개월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3만 불을 돌파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동계올림픽은 아시다시피 하계올림픽과 달리 선진국형입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이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3만 불을 꼭 돌파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는 지금 우리 대개 이제 강원도도 그렇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한 25, 6% 선에 예산의 25, 6% 선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경제가 요즘에 잘 안 돌아가는 게 내수가 부진한 건데요. 내수가 부진한 건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복지를 소득을 보존해서 수요를 늘리고 그리고 생산을 일으키고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수단으로서 저희들이 33%까지 복지 예산을 이제 늘려가는 그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 임기 초부터 동계올림픽을 비롯한 대형 프로젝트에 44조 9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하셨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적과 향후 예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지난달 말에 며칠 전이죠. 레고랜드가 춘천에 동북아의 최초로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최초의 글로벌 테마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이제 영국에서 직접 투자를 받아가지고 착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 외에 이제 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각종 관광 호텔들, 콘도들, 시설들이 약 지금 5조 원 정도가 투자가 돼서 이제 투자가 진행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목표까지는 이렇게 다 달성되지 못했지만 지금 이제 몇 가지 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돼서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착공이 된 건 레고랜드, 그 다음에 동해안에 차이나타운을 하나 강릉 정동진에 곧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원주에 드라마 단지 이런 것들을 착공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목표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도정의 방향은 역시 경제라고 하시며 첫 번째 과제로 올림픽 준비라고 하셨습니다. 올림픽을 도민의 소득 증대로 연결시키기 위한 정책과 애프터 평창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올림픽 준비 상황을 조금 보고 드리면 올림픽이 이제 3년 3개월 남았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이런 하드웨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거의 다 확보됐고 대부분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올림픽 전해에 다 완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다 완공된 상태, 지금 이미 정리가 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지금부터는 도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관광, 문화예술 공연, 그 다음에 서비스, 교통, 통신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의 투자를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되면 이제 앞으로 강원도 그리고 평창이 전 세계에 알려져서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 소득이 높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애프터 평창은 지금 이제 올림픽이 끝나도 우리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소치 올림픽도 그렇고 그것이 끝난 후에
그 경기장들이 큰 이제 말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사후 활용 계획을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개폐막식장을 지으면 그게 끝나고 나고 쓸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은 미리부터 항노화 센터, 엔티에이징 센터라고 해서 이제 중국 분들도 이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중국도 노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항노화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호텔로 개조해서 거기 와서 병든 몸이나 심신을 쉬고 가는 그런 센터를 한번 만드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정 과제로 글로벌화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첫 번째 조치로 글로벌 경제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저 아주경제에서 추구하는 바와 우리 강원도정이 추구하는 바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보면 내수도 지금 한계에 달했고요. 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과거에 우리의 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됐던 나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한계에 달해 있습니다. 지금 유일한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중국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이 정도인데요. 근데 그렇게 대외 진출, 또 밖으로부터 이제 그 투자와 자본을 끌어들이는 정책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렇고 이런 전문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글로벌 사업본부를 만들어서 각 지역별 전문 조직을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국 전문 조직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진행이 돼서 1월 2일부터 인사를 해서 그때부터 본격 출범할 생각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중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강원도의 핵심 전력 산업과 추진 계획에 대해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가장 큰 산업은 역시 관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강원도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 수가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초로.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저희들이 많이 이제 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가장 주요한 핵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양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양양공항이 한때는 이제 유령공항이라고 해서 폐쇄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약 34만 그리고 내년은 한 50만 정도의 목표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고 그 대부분은 요커들이 되겠습니다. 중국에 올해는 저희들이 한 22개 성시 그리고 내년에는 34개 성시에 우리가 전세기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이 가장 큰 주요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첨단 산업들, 특히 이제 항노화 관련 의료 산업, 의료기기,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산업, 이렇게 공해가 없는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수출을 하는 것이 바로 의료기기입니다. 이것도 중국하고 잘 맞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의 투자 유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뒤처진 SOC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가 사실은 이제 수도권하고도 가깝고요. 중국하고도 가깝고 일본하고도 가깝고 러시아하고도 가깝고 굉장히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죠. 동북아에. 근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 불편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시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OC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어서 지금 양양공항이 지금 이제 활주로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활주로를 좀 늘려서 큰 비행기들이 뜨고 앉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또 서울과 양양 간 거리를 좀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철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에서 평창에서 강릉까지 가는 KTX가 지금 건설 중입니다. 그게 이제 완공이 되면 2017년에 완공이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1시간 만에 도달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해외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우리 강원도와 수도권을 동시에 빠른 시간 내에 즐길 수 있는 SOC가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해안에 이 항만들을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 한 9월이나 10월경에는 중국의 상하이와 우리 강원도 동해시를 연결하는 그 크루즈 선을 지금 띄울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항공보다는 더 대량으로 관광객이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취임 후 5개월간의 이제 활동 소감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선거 이후에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벌써 5개월이 됐습니다. 이제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이제 지난 5개월 동안은 올림픽 준비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도정의 힘을 모았습니다. 경기장 건설, 그다음에 진입도로 건설, 그다음에 그 밖에 여러 가지 인프라들 건설하는데 힘을 쏟았고 그래서 대부분 잘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이제 글로벌 사업본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돼서 강원도의 글로벌화, 특히 중국, 이 동북아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와의 교류를 중국 전역으로 넓히고 또 그 러시아와 일본의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에 투자와 관광을 계획 중인 외국인 분들을 위해서, 특히 중국인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중국에서 우리 강원도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아주 많고 또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찾아주시는 중국의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강원도가 땅이 넓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산과 바다, 강,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관심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국 남부 지역에서 눈을 보지 못하시거나 단풍을 보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특히 우리 강원도 동해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중국 남부 지역 그리고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강원도를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원도 도민들도 중국을 많이 찾아서 두 나라 두 지역 간의 왕래가 최대한으로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